이무가 샹크스와 미호크를 불태워버리려는 순간 엄청난 바람이 몰려왔고 이무는 균형을 다잡기 위해 자세를 다잡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이 정도 폐왕색 패기를 가진 강자는 몇 없을 텐데 라고 중얼거렸고 샹크스는 설마 루피 돌아온 건가? 아니 묘하게 루피의 기운과는 다르다 라고 말했고 그 순간 가이우스티, 에리, 이무, 미호크, 샹크스, 샴록의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무는 가이우스티, 엘이 나타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침착한 모습을 보이며 가이우스티 엘, 이제 와서 무엇을 어쩌자는 거지? 라고 물었고 가이우스티 엘은 네로나 이무 제법 늠름한 군주가 되었구나. 인간이 신의 자리를 탐하고 세계를 혼란에 빠지게 한 죄는 언젠가 반드시 묻게 될 것이네 라고 말했고 이무는 과거 3000년 전을 떠올리며 지그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이무는 태고의 전쟁 이후 세계의 운명은 격변했고 이후 나와 조이보이의 싸움의 승자가 세계를 취하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밀짚모자와의 패권 다툼에서만 승리하게 된다면 D의 의지, 자유의 구원은 모두 소멸할 테지. 이미 운명의 수레는 굴러갔다. 이제 와서 과거의 망령 따위가 막기엔 늦었네 라고 말했고 가이우스티 엘은 그래 나와 니카는 이미 시대의 패배자. 이제 와서 세계의 운명을 바꿀 힘 따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신시대를 위해 니 녀석의 발목을 잡는 건 가능하지. 이무 나의 조건은 단 하나다. 이번만큼은 밀짚모자를 포기해라. 상호 확증 파괴를 원하진 않겠지 라고 말하며 폐왕색 패기를 발현합니다. 가이우스티 엘의 폐왕색 패기는 오로성조차 아득히 능가했기에 샴록은 인상을 찌푸리며 가이우스티 엘을 바라보며 분명 3000년 전이라고 말했다. 공백의 100년은 지금으로부터 800년 전일 텐데 설마 그 뒤에도 더 감춰진 역사가 존재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샹크스 역시 가이우스티 엘의 존재 자체에 의문을 품으며 분명 조이보이가 남긴 로드 포네그리프에는 저런 내용은 없다고 들었다. 니코로빈이 내게 거짓을 고했을 리는 없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쉽사리 대결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였고 최소 샹크스와 미쿠의 목숨은 가져가려는 의지를 보입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이를 꽉 깨물며 세계 정부의 왕 이무, 이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나? 과연 세계를 1000년 이상이나 지배한 남자답군 이라고 말하며 이무의 강한 만큼은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캄벨트는 과거부터 거대한 해왕류들의 주둔지이며 4개의 바다와 위대한 항로를 가르는 경계로도 분류되었기에 원피스 세계관에서 상징적인 바다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캄벨트는 바람 한 점 없는 무풍지대였으며 위대한 항로로 진입하는 이들을 막아서는 무법지대와도 같은 곳이기에 사실상 리버스 마운틴을 제외한다면 캄벨트를 무사히 통과할 방법 따윈 없다고 전해지는 괴담의 성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캄벨트가 무풍지대인 이유와 거대 해왕류들의 성지인 이유는 저명한 지질학자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무는 그 원인이 대지의 신 가이우스티 엘이 캄벨트 깊은 곳에 잠들어 있기 때문임을 알고 있었고 루피와의 대결이 끝나면 레드라인이 붕괴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에 캄벨트에 잠들어 있던 대지의 신 가이우스티 엘이 자신의 앞에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무는 자신을 막아서는 가이우스티 엘을 바라보며 캄벨트에 잠들어 있던 이 녀석이 다시 세상에 나타났으니 이제 위대한 항로와 4개의 바다를 잇던 경계도 무너지겠군. 올블루의 탄생인가? 좋지 않은 징조로군 이라고 중얼거렸고 샹크스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이무의 말을 엿들은 뒤 캄벨트가 무풍지대이자 해왕류의 성지였던 건 저 남자의 영향이었던 건가? 로드 포네그리프에조차 적히지 않은 세계의 비밀이 이토록 많다니 세계 정부가 감춘 세계의 진실이 도대체 얼마나 더 남았단 말인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역사에는 큰 관심이 없었기에 무표정한 표정으로 가이우스티 엘과 이무를 바라봅니다. 이무와 가이우스티 엘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무는 곧바로 사람 열매의 모델 야훼를 사용하여 야훼의 형태로 변화합니다. 다만 이무는 루피와의 대결의 여파로 인하여 꽤나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기에 변신과 동시에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고 이무는 빠르게 마무리 짓지 못하면 자멸할지도 모르겠군 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이우스티 엘은 야훼로 변한 이무를 보며 원통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훔친 능력을 당당히도 쓰구나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가이오스티 L은 빠른 속도로 이무에게 접근하여 거대한 폭풍으로 상대를 절멸시키는 기술인 풍멸지천을 사용하였고, 폭풍이 레드라인 전체를 휩쓸며 이무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무는 곧바로 지토 선멸을 사용하여 거대한 흙과 대지로 된 방패를 만들어내며 가이오스티 L의 풍멸지천을 막아냈고, 이무는 처음부터 이 능력을 사용할 자격이 있는 건 나였다. 패배자 주제에 감히 신에게 자격을 논하는 것인가?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자신의 주먹에 배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가이오스티 L의 복부를 타격하였고, 가이오스티 L은 충격을 받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무는 템포를 끌어올리며 승부를 빠르게 마무리 짓고자 했고, 가이오스티 L 역시 피하지 않고 이무의 페이스에 맞춥니다. 가이오스티 L은 이무에게 정타를 허용했지만 버텨내는 모습을 보였고, 곧바로 사람 열매 모델 야훼의 능력을 사용하여 무수히 많은 흙구름을 소환함과 동시에 흙구름에서 번개를 내려치는 기술인 흑운 철뇌를 사용하였고, 이무를 향해 무수히 많은 번개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무는 곧바로 모든 것을 막아서는 방패 미라노스 스페큘럼을 꺼내든 뒤 가이오스티 L의 공격을 막아서려 합니다. 하지만 미라노스 스페큘럼조차 순식간에 날아오는 1000개의 번개를 완벽히 막아서지 못했고, 이무는 팔 쪽에 화상을 입었으며 다리 쪽에 번개를 정통으로 허용하며 꽤나 데미지를 입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가이오스티 L은 기회를 잡았다고 판단하며 빠른 속도로 이무에게 접근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미라노스 스페큘럼은 조금 전 흡수한 번개를 모조리 방출시켰고, 가이오스티 L은 자신의 기술에 반사 데미지를 입으며 감전되었고 피를 토해내며 주저앉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오스티 L은 당황하는 표정을 보이며 내가 알지 못하는 야훼의 능력이 존재하는 건가? 저런 거울 따윈 본 적도 사용해본 적도 없는데 라고 중얼거렸고, 그 순간 이무가 가이오스티 L에게 천천히 다가오며 능력에 대해 100% 안다고 확신했던 것인가? 오만하군 데이지의 신, 역시 니놈은 이 능력을 사용할 자격이 없었어 라고 말합니다. 이무와 가이오스티 L은 분명 같은 능력을 사용하지만 기량면에서 이무가 확실히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였고, 이무는 가이오스티 L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샴록은 멀리서 이를 바라보며 분명 같은 능력이지만 기량 차이가 존재하는군. 역시 밀짚모자가 아니면 이 세상에 이무와 대적할 만한 강자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군 이라고 말하며 이무의 실력만큼은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샴록은 혼자 있을 때만큼은 이무에게 존칭을 쓰는 비유를 줄이며 서서히 야망을 드러내며 자신이 정점에 서고자 하는 야욕을 드러냅니다. 가이오스티 L은 이무가 자신에게 기량적으로 앞서 나가는 것을 느끼며 이무 3000년 전에 비해 훨씬 더 성장했군. 권력에 취해 허송 세월을 보낸 것은 아니었던 것인가? 라고 말한 뒤 빠르게 승부를 짓기 위해 꽤나 강력한 기술을 준비했고, 사람 열매 모델 야훼의 능력을 사용하여 강력한 폭풍을 일으키며 우선 이무와 거리를 벌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가이오스티 L은 패기와 능력을 극대화시킨 뒤 시공간을 붕괴시키며 적에게 강한 창란을 일으키는 기술인 타락의 플라시보를 사용했고, 거대한 에너지의 응집체가 이무를 향해 날아갑니다. 그리고 가이오스티 L이 만들어낸 거대한 에너지의 형태는 전반적으로 흰색 구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무는 가이오스티 L이 타락의 플라시보를 사용한 것을 보며 단번에 가이오스티 L의 기술을 파악한 뒤 어리석은 녀석, 진정한 신의 힘을 보여주마. 네 녀석은 그 능력을 사용할 자격이 없다 라고 말한 뒤 이무 역시 곧바로 타락의 플라시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무가 만들어낸 거대한 에너지는 전반적으로 하얀색과 검은색이 뒤섞인 구의 형태를 띠고 있었고, 가이오스티 L이 만들어낸 구보다 크기도 더 거대했습니다. 잠시 후 가이오스티 L과 이무의 타락의 플라시보가 충돌하였고, 이무의 기술이 가이오스티 L의 기술을 서서히 집어삼키며 이내 가이오스티 L의 기술을 완전히 방해함과 동시에 가이오스티 L을 덮쳤고, 가이오스티 L은 충격을 입으며 쓰러졌고 강력한 창란 현상으로 인하여 뇌에 큰 손상을 입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고통스러운 듯한 비명을 지릅니다. 이무와 가이오스티 L은 똑같은 야훼의 힘을 공유하지만 기량적으로 이무가 가이오스티 L을 앞서 나가고, 가이오스티 L은 야훼의 힘만으로는 이무를 꺾을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가이오스티 L은 곧바로 인간의 형태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무는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으며
이 정도로 포기할 리는 없을 테고 뭘 숨기고 있는 거지?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가이우스 D L은 이무의 말에 대꾸하지 않고 곧바로 베헤모스의 형태로 변하기 시작하였고 순식간에 가이우스 D L의 몸은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내 섬 전체를 뒤덮을 만큼 거대해졌고 샹크스는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드니샤를 떠오르게 하는 크기로군 이라고 말했고 에이스 역시 멀찍이서 이를 바라보며 뭐냐 저 괴물은 이라고 말했고 사보는 말없이 침을 꿀꺽 삼킵니다. 가이우스 D L이 베헤모스의 형태로 변화한 이후 섬이 점점 부식되어갔고 섬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생명에너지가 가이우스 D L을 향하여 집중됩니다. 그리고 불행 중 다행으로 그 섬에는 인간은 없었기에 크나큰 인명피해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이무는 베헤모스의 형태로 변한 가이우스 D L을 바라보며 잠시 3000년 전 태고의 전쟁을 떠올렸고 당시 이무는 지금과는 다르게 젊은 청년의 얼굴을 하고 있었고 검은 망토도 쓰지 않은 채 태고의 신 마샬 D 에이버리, 아이기스 등과 함께 태양신 니카를 포함한 신들과 겨루고 있었고 당시 이무는 사람 열매 모델 야훼의 힘을 다루진 못했습니다. 이무는 잠시 과거를 회상한 뒤 이미 무에게 패배한 과거의 망령이 이제 와서 무엇을 바꾸겠다는 거지? 너희들의 세계는 이미 붕괴되었다 라고 말했고 베헤모스는 섭리에 얽매이지 마라 이무, 자유를 추구하는 D의 의지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했고 베헤모스의 음성은 매우 낮고 컸기에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귀를 막았고 이무는 곧바로 가이우스 D L에게 접근합니다.